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 아델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델라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였어요. 그녀는 마을 주변의 숲속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죠. 마을 어르신들은 숲 깊은 곳에 신비한 정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원에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준다는 마법의 향수가 숨겨져 있다고 했죠. 어느 날 아델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줄리엔이 심하게 아프게 되었어요. 의사들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아델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위해 무언가 하기로 결심한 아델라는 신비한 정원을 찾아가 마법의 향수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동이 틀 무렵 아델라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숲속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는 아델라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려놓은 것이었어요. 숲은 무척이나 깊어 해가 중천에 떠도 나무들이 숲길을 어둡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델라는 겁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친구 줄리엔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숲을 거슬러 오르다 아델라는 길을 잃고 잠시 멈춰섰어요. 그때 그녀 앞에 작은 노르망디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이 고양이는 아델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발밑을 맴돌더니 그녀를 어디론가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델라는 고양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가다가 탁 트인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신비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꽃들은 반짝반짝 빛났고 공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퍼져 있었죠. 정원의 중심에는 고귀하게 빛나는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마법의 향수병이었죠. 아델라는 급히 그 병을 손에 쥐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원의 수호자인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델라. 요정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곳을 찾아왔나요? 아델라는 줄리엔의 이야기를 요정에게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향수는 소원을 들어주지만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델라는 고맙게 향수를 갖고 숲을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줄리엔의 집으로 향했죠. 아델라는 병을 조심스럽게 열고 친구의 이마에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놀랍게도 줄리엔은 곧 기운이 돌아왔고 병이 나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델라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마법은 향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희망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아델라는 신비의 정원을 통해 소중한 교훈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갔고 줄리엔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며 사랑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알렉시라는 젊은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위치한 고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하루하루는 단조로웠지만 알렉시는 평화로운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시는 수도원 근처 숲을 산책하다가 잘 가꾸어진 장미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특별히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있었는데 이 장미는 신비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알렉시는 그 장미에 넋이 나가 손을 내밀어 장미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알렉시를 감쌌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이 장미의 수호자라며 이 장미를 꺼뜨려 할 경우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시는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마법의 장미로 인해 매일 밤마다 지독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시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시는 정원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자꾸 그 정원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알렉시는 장미를 통해 마을에 재앙이 닥치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렉시가 너무 많은 수행으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여겼습니다. 절망에 빠진 알렉시는 수도원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환영 속 여인이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마법의 장미를 통해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알렉시는 다시 산을 내려가 장미를 손에 들고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샘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인의 말대로 장미잎을 하나하나 샘에 떨어뜨렸고 놀랍게도 샘물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온 마을을 비추었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덮쳤던 묵직한 어둠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렉시는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뒤 여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수도승의 삶으로 돌아온 알렉시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장미 정원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알렉시의 이야기와 함께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 숲이라 불리웠는데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숲속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마법 숲의 중심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이 마을에서는 각종 전설과 믿음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 중 특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11살 소녀 엘리즈가 있었다. 엘리즈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법 숲속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항상 엘리즈에게 마법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황금나무와 요정들의 축제였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법 숲 가장 깊숙한 곳에는 황금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어 숲을 환하게 밝혔다. 매년 1년에 딱 한 번 달빛이 가장 밝은 날이면 요정들이 모여들어 나무 주위에서 축제를 벌인다고 했다. 이 축제는 인간에게는 볼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이지만 숲에 진정한 친구가 된다면 그 비밀스러운 축제를 엿볼 수도 있다고 했다. 어느 날 엘리즈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숲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호기심이 가득했다. 엘리즈는 부모님 몰래 새벽녘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좋아하는 탐험 가방을 메고 길을 나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숲속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한 물건들, 작은 손전등, 물병, 그리고 할머니의 고운 숲 이야기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숲에 들어서자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속삭였다. 엘리즈는 숲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마법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느꼈다. 점심 무렵 엘리즈는 작은 개울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물에 발을 담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다소 생소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 많은 엘리즈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아기 사슴이 덤불에 걸린 채 몸부림치는 것을 발견했다. 엘리즈는 아기 사슴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그 순간 사슴과 눈이 마주쳤다. 고마워, 인간 아기야. 사슴이 갑자기 말을 했다. 놀란 엘리즈는 뒤로 물러섰지만 사슴은 친근하게 다가왔다. 나는 요정들의 친구란다. 덕분에 풀려났으니 너에게 요정들의 비밀을 보여줄게. 엘리즈는 사슴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금방 황금나무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는 이야기 속 할머니가 설명했던 그대로 거대한 황금빛으로 빛났다. 사슴이 앞에서 멈춰섰고 엘리즈는 손을 내밀어 나무에 닿았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황금빛 나무가 살아 움직이며 엘리즈의 눈앞에서 요정들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요정들의 축제는 환상적이었다. 공중에는 반짝거리는 먼지들이 떠다녔고 음악은 바람을 타고 온 숲에 울려 퍼졌다. 엘리즈는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축제도 끝이 있었고 요정들은 점점 하나둘씩 사라졌다. 아침이 오자 황금나무 또한 평범한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아쉬움을 느끼며 엘리즈는 사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마워 친구야.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 엘리즈는 속삭였다. 그 후 엘리즈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전설로 삼았고 엘리즈는 마법숲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었고 언젠가 또다시 마법숲이 그녀를 부를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 있는 마법숲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러나 누구도 이 이야기가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법숲은 그 자체로 영원한 비밀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장미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온갖 생물들이 모여 사는 평화롭고도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장미는 매일 아침 태양의 햇빛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고 주변의 나비와 벌 그리고 작은 새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장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마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찰리라는 나비를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장미는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자신과 달리 자기가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찰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찰리, 넌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니? 나는 이 정원 밖 세상이 너무 궁금해. 언젠가 나도 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찰리는
장미의 궁금증을 반갑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장미야, 세상은 정말로 넓고 다양한 곳이 있어. 내가 날아다니며 본 곳들은 언제나 아름답고 놀라워. 하지만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법이야. 넌 이 정원 안에서 널 보살피고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잖아. 너도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거야. 장미는 찰리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정원 밖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찰리가 작은 속삭임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다음 달이면 고귀한 바람이 분다 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너의 꽃잎을 바람에 맡기면 바람이 너를 새로운 곳으로 안내할 거야. 나도 너와 함께 할게. 장미는 솔깃한 마음에 찰리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귀한 바람이 불자 장미는 용기를 내어 꽃잎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의 꽃잎은 바람에 의해 찰칵 떠올랐고 찰리가 옆에서 어울려 날아주었습니다. 장미는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운 감각에 놀랐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길 위엔 향긋한 풀밭과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그리고 장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어있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도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을 이어가는 동안 장미는 찰리에게 물었습니다. 찰리,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걸 다 경험하고 나면 난 어디로 가게 될까? 나에겐 돌아갈 정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찰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장미야. 내가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나 내가 원하던 그 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만족을 느끼려면 그게 내가 있을 장소라는 것. 장미는 찰리를 믿었고 바람 여행을 즐기며 새롭게 만난 풍경과 친구들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이 여행으로 장미는 자신의 위치와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정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돌아온 이후 장미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전하며 정원의 작은 존재들이라도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새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날며 정원 친구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 정원에서는 매일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으로 가득 찬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장미와 찰리의 이러한 우정과 여행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누구나 자신의 꿈과 자유를 찾아 나설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아 있었습니다.